술 한잔 할래? 내일 대국인데. 그래서 마시는 거야. 돈이 안 걸리면 바둑을 안 둔다고. 돈을 알면 아마추어고 술을 알아야 프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술래벌떡 술평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상당히 어지러운 형국인데요. 그러다 보니 술 마시기가 조금 탐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 또 마음을 위로해 줄 한 잔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 지로는 술이라는 게 즐겁기 위해서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도 한 잔 술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컵술, 그야말로 한 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컵술이 뭔지는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딱 한 잔 술입니다. 중국에는 역시 컵술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두 가지 종류를 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에 800원, 900원 이렇게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북특춘고량교라는 컵술과 고량원장주라는 컵술인데요. 우선 고량원장주 이걸 한번 따보겠습니다. 130ml 38도고요. 신양에서 들어왔네요. 향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이 좀 밍밍하네요. 향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컵술의 용량이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25ml, 중국식으로는 2냥 반인데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30ml니까 2냥 반보다는 조금 많은 셈이고요. 요거는 보니까 145ml로 표기가 됐네요. 역시 2냥 반보다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둘 다 심양에서 제도된 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요 잔의 크기가 굉장히 실용적이란 거죠. 그래서 고량주 한 잔으로도 마실 때도 좋고, 맥주 한 잔 마실 때도 좋고, 소주 한 잔 마실 때도 좋고, 아주 적당한 크기의 잔입니다. 이거는 유리잔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유리컵에 들어있는 고량주 컵술 900원. 빈 유리컵만 살려고 해도 900원은 줘야 되지 않는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들은 고량주의 맛은 둘째치고 900원짜리 컵술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절 101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1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고 축소되기도 했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를 컵수를 한 잔 마셔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해남도 사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많은 분들이 골프 투어를 가시는 곳인데요. 일명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2007년도 여름에 이 사냐에 제가 다니러 갔습니다. 거기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군 생활할 때 같이 복무하던 친구였었고요. 제가 군복무를 시작할 때가 1977년도니까 40년이 넘었죠. 지금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근데 남자들은 역시 40몇 년이 지나도 네 군번이 몇 번이냐, 내 군번이 몇이냐 하면서 아웅다웅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당시에 저는 해남도 사냐에 가서 친구하고 만나면 술이나 한잔하고 노가리나 까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다가 오면 되려니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때 그 전우이자 친구한테 천인갱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뭐 가슴이 좀 먹먹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천인갱이라는 곳은 일제의 강점기 때 일본군이 당시 조선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을 강제로 징용을 해서 중국 해남도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죽도록 강제 노동을 시키죠.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당시 생존해 있던 1300여 명의 조선인들을 산채로 죽이죠. 그러고서 암매장을 하는데 그 암매장한 곳을 천인갱이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또 당시 사진 자료나 주변의 증언 그리고 이전에 제작된 다큐를 보고서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서 좀 더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되는 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를 해서 1년 후 2008년 여름이죠. 다큐 제작팀을 구성을 해서 사냐로 가게 됐습니다. 한잔하고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팀을 꾸려서 사냐로 간 게 천인갱 취재를 위해서 간 게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인천 사냐 직항 노선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게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참 비가 많이 내렸다. 그 기억이 우선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름
제대로 된 다큐를 만들어 보겠다고 카메라를 비롯해서 장비들도 좋은 장비를 렌트해서 가고, 함께 갔던 스태프들도 각오가 뭐 대단했죠. 그런데 산약 공항에 도착을 해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카메라나 뭐 조명이나 촬영 장비가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가 2008년이었는데 그때 북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혹시나 중국의 부정적인 그런 면을 촬영을 해서 해외에 보낼까봐 아예 외국인들은 촬영 장비 반입을 금지를 한 거였어요. 하다못해 다큐 촬영 장비는 물론이고 조그만 캠코더도 전부 압류를 당해서 공항 보관 창고에 맡기고 출국할 때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서 시름은 깊은데 설상가상으로 일행 중에 한 분이 입국 심사하다가 공항에 있는 공항국으로 끌려가셨어요. 저희는 다큐 제작을 하면서 현지 사냐 천인경에 묻혀 계신 그분들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드릴까 하고 당시 진혼제를 지내드리려고 명망이 계신 한 분을 모시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외모가 이 얼굴은 약간 거무스름하시고 수염이 탑수룩하신 게 약간은 아랍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당국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던 게 이슬람 쪽의 테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국 심사원이 이분을 아랍계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죠. 아,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분을 도사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밖에는 비가 억수로 퍼붓고 있죠. 촬영 장비는 다 뺏겼죠. 도사님은 공항국에 잡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어휴, 아무튼 4~5시간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생각돼요. 도사님이 나오기까지. 출국할 때 뭐 장비는 가져가라는 거 하니까 보관증 받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컵술은 그야말로 한 잔 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컵술은 중국에선 종류나 도수나 브랜드나 상당히 다양하고 특히 컵의 디자인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천양각색이라 콜렉션으로도 괜찮을 듯 한데요. 우리도 옛날에
또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60년대,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어진 것 같긴 한데요. 왕대포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술이 크게 양분해서 소주, 맥주, 소주, 막걸리였죠. 그 중에서도 막걸리가 대세인지라 그 주전자에 따라서 마시는 한 잔술, 왕대포, 그야말로 한 사발 왕대포가 허기도 달래주고 삶의 고단함도 떨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는 컵술을 보면 당시 왕대포집이 생각이 납니다. 왕대포와 컵술, 그리고 천인갱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